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점화원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죠? 점화원, 열원, 착화원 또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가연물을 발화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점화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점화원의 종류에 자 보세요. 용해, 연소, 분해, 자연발화, 용연분자.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용연분자. 그리고 저, 유, 아, 정, 낙. 그죠? 그래서 저항, 유도, 유전, 아크, 낙뢰, 정전기, 누전, 지락, 단락,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예요? 화학적인 점화원이고 전기적인 점화원이다. 그럼 화학적인 점화원에 가보면 용해열은 용해시에 열 방출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 안에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걔를 막 섞으면 걔가 이제 녹으면서 거기서 이제 발열을 한다 그랬죠. 그죠? 용해열이 있고, 그리고 연소 반응 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연소 반응이라는 건 발열 반응을 동반을 하니까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해열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합쳐져 있던 걸 내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 그 자체에서 나는 열이 있더라. 맞죠? 그리고 자연발화, 요건 이제 열축적, 맞죠? 열축적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고, 전기적 점화원에 가보면 이제 저항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저항열은 필라멘트, 그죠? 백열전구 쪽에서 발열을 얘기하고, 유도열은 전기 위차,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자장에 의한 전위차. 전기 위치, 전위차. 자, 유전열은 누설전류로 인해 발생한다. 누설전류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죠? 이건 전기 위차가 아니고 그냥 전위차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위차에 의한 발열을 한다. 그리고 저런 물질의 누설전류다. 유전열, 아크열. 갑자기 붙거나 또는 이제 느슨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발열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크 되어 있고, 정전기, 요거는 전기는 전기인데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터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낙뢰, 누전, 지락, 단락, 과전류 등등등등 요런 애들 들어가 있더라. 다 전기적인 원인들이죠. 그죠? 워낙 많다 보니까 전기적인 원인은.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그죠? 얘는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자, 그리고 안맞춤이라고 해가지고 마찰, 압축, 충격 요런 애들, 그죠? 다 뭐예요? 기계적 점화원이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요 압축열에 가보면 단열압축열, 단열압축도 기계 점화원이죠. 근데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점화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고적복 있습니다. 고적복은 뭐다? 열적 점화원이다. 됐나요? 그래서 고적복이라는 게 있다. 고적복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고온 표면, 적외선, 그죠? 복사열, 요런 애들 들어가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전기적인 거, 기계적인 거, 화학적인 거.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점화원에 대한 것들, 특히 점화원의 종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발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연발화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점화원 없이 그냥 공기 중에 얘를 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열이 축적이 되고 불이 나는 걸 우리가 자연발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자연발화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더라. 공기 중에 자연 산화 반응에 의해 축적이 되고 발화한다. 이게 뭐예요? 산화열이죠. 그죠? 자연 분해 때 발생하는 열이 축적되어 발화한다. 나이트로 요런 애들, 특히 이런 아세틸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나이트로 요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이 무슨 열이다? 분해열이다.
그죠? 물질이 주변의 기체를 흡착하고 축적을 시킨다. 흡착열. 그죠? 제조 과정, 중합 반응, 중합열, 미생물, 발효열이죠. 또는 미생물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이트로 아세틸렌, 산화아세틸렌, 그죠? 자, 근데 중합열에는 이런 비닐아세틸렌이나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두 개 다 들어간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요거 대표 물질도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대표 물질도 한 번씩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3분 흡중발, 3분 만에 음식을 흡입해서 중발을 시킨다, 증발을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3분 흡중발이라는 자연발화 종류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조건, 그러니까 방지법은 반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자연발화는 왜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열축적. 그죠? 열축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열축적이 쉽게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열 전도율이 어떨 때? 작을 때. 활성 에너지 작으면 여긴 열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열축적이 또 잘 되겠죠. 그죠? 활성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니까요. 표면적이나 공기와의 접촉면 온도, 습도, 가열물, 농도, 압력 이런 것들은 어떨 때? 클 때. 그죠? 특히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습도. 습도가 높으면 정촉매, 자연발화인 정촉매다. 그래서 자연발화가 더 잘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습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그죠? 그리고 황리는 어디 보관하고? 그렇지. 칼륨이나 나트륨은 어디 보관해요? 얘는 석유 속에. 그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11번째, 이제 정전기입니다. 그럼 아까 전기적 점원에 정전기가 있었는데, 얘는 정지에 있는 전기에서 발생을 하는 점화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전기가 정지에 있다. 그래서 전하가 발생한다.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하면 얘가 전기가 흐르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안에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축적이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 밀폐되어 있는 어떤 물건 안에 전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얘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더라?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더라. 걔를 우리가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방전에 의해서 불이 난다 그랬죠. 그죠? 불이 난다. 저 이거 메커니즘 순서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정전기는 그죠? 마찰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가 있고, 또 유동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가 있고, 또 방리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가 있고, 그죠? 또 분출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가 있다.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간의 마찰 또는 어떤 기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을 많이 얘기하니까 휘발유가 이제 배관안을 지나가는데 그 배관안을 막 지나갈 때 그 유동에 의해서 또 정전기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방리라는 건 붙어있던 걸 내가 어떻게 떨어뜨렸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분출은 내가 이건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에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막 새어나올 때 그 기름과 구멍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또 분출대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여기 방지책이 어차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방지책이 뭐냐라는 거지. 방지책.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접지랑 본딩이죠. 그죠? 그리고 공기를 뭐예요? 이온화하죠. 이온화. 또는 대전방지제를 쓰고요. 전기를 도체 물질을 사용을 한다. 부도체 말고. 그리고 유속을 제한한다 그랬죠. 너무 빨리 흐르지 않게. 그리고 정치 시간이라는 걸 확보를 한다. 다음 정전기가 발생할 때 시간을, 그때까지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하고. 그죠? 상대 습도를 몇 프로 이상으로 한다? 70% 이상으로 합니다. 70%. 맞나요? 그리고 전위차를 어떻게? 작게. 전위차를 작게. 됐습니까? 그래서 발생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박대전. 제가 맞박대전이라고. 맞박유분. 맞박대전이 아니고 맞박유분. 그죠? 맞박대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맞박유분. 요것 정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습도 잘 보십시오. 습도. 왜냐면 습도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실 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쇄 반응은 뭡니까?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자유라디칼. 그죠? 자유라디칼이란을 형성을 해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반응이다. 자유라디칼이라는 걸 형성해서. 혹시 책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속이나 수상기. 됐죠? 그래서 촉매 반응이다. 자, 연소의 구분은 불꽃연소와 자결연소가 있는데 불꽃연소는 불꽃이 존재하는 연소고 자결연소는 불꽃이 존재하지 않는 연소다. 불꽃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반응이 존재한다라는 거다?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결연소는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며 자, 소화 방법은 물리적 소화와 뭐가 있다? 화학적 소화가 있고 자결연소는 물리적 소화밖에 없다. 왜냐면 얘는 4요소, 얘는 몇 요소? 3요소. 그쵸? 제가 그래서 연쇄 반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끊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부촉매 연쇄 반응 차단. 그죠? 화학적 소화 방법이라고 하니까 4요소에는 연쇄 반응이 있어서 화학적 소화가 가능하지만 3요소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같이 보시면서요.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예요? 연소의 분류죠. 연소의 분류?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자, 형태. 이걸 먼저 해야 돼. 항상 이 큰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제 책에는 이제 항상 크게 먼저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 세부적인 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 이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뿌리를 안 하고 내가 가지부터 외우면 어렵다고. 뿌리부터 외우시라고. 아셨죠? 그럼 형태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다? 상황에 따른 분류는 정상적으로 타는 거냐 아니면 비정상으로 타는 거냐. 그래서 정상연소냐 비정상연소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상연소가 있고 비정상연소가 있는데 자,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의 구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하고 뭐 연소 속도나 또는 어떤 연료의 분출 속도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죠. 여기가 정상이랑 일단 비정상이 들어간다. 그죠? 자, 그리고 물질 상태에 따른 건 뭐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뭐 불꽃 유무에 따른 건 이제 4요소와 그죠? 3요소, 뭐 자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분류할 때 이거 연소 속도와 뭐 연료의 분출 속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의 균형이다. 즉, 내가 어떤 버너가 있을 때 여기 염공 부분이 있다. 염공.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연료의 분출 속도가 있고 왜냐면 연료가 이 염공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염공에서 이렇게. 맞나요? 그럼 여기 염공에 연료가 나왔을 때 불을 붙이는 무슨 속도? 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연소 속도와 이 분출 속도가 서로 뭐를 이뤘을 때, 딱 균형을 이뤘을 때 불꽃이 이쁘게 외친다 그랬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상연소라고 얘기한다. 자,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가 이번에는 균형이 아니고 뭐를 이뤘대요? 불균형을 이뤘다. 불균형. 불균형.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기 똑같이 이쁘게 맺혀 있는 게 아니고 위로 가거나 또는 아래로 들어가거나 또는 위로 날아가서 아예 꺼져버리거나.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비정상연소의 종류에는 공기와 접촉 및 혼합이 불충분할 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연소가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정상연소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비정상연소부터가. 그래서 불꽃이 염공을 따라 들어가 혼합감 내에서 연소가 된다. 그죠? 버너 내부 연소가 된다. 얘가 이제 결국은 분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안쪽에서 먼저 탄 거죠. 그럼 얘는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고. 자, 이름이 뭐예요? 거꾸로 불이 들어간 거니까 역화죠. 역화. 맞죠? 그래서 분출 속도가 느린데 분출 속도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안쪽에서 탄 거니까 얘는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지. 그치? 그래서 혼합감 내에서 연소가 된다. 버너 내부에서 연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원인 뭐다? 염공 부식. 그리고 1차 공기량이 적다.
여기서 공급되는 공기량이 적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물질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버너 과열, 온도 상승.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버너가 과열이 되니까 요 안쪽에 연료 분출되는 요 연료 가스의 온도가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이 안에서 미리 탄 거야. 미리. 그죠? 미리 탄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출 속도와 연소 속도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불꽃이 버너에서 이번에는 위로 떴대요. 일정 간격을 두고 위로 떠서 연소한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뜬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더 빠른 거야? 분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야 위로 이제 밀고 올라왔으니까 그 후에 타는 거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선화. 그죠? 원인은 반대겠죠? 염공 축소, 1차 공기량 많은 경우, 가스 압력이 너무 많다, 가스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스 방출 속도가 크거나 공기 유동이 너무 강해서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서 그냥 꺼져버리는 거. 자, 이름이 뭡니까? 블로우 오프. 그지? 자, 불꽃의 끝이 적황색이 됐대요. 약간 오렌지색이 됐답니다. 자, 이름 뭐예요? 옐로우 팁. 황염이죠. 그죠? 그래서 분출하는 기체 연료와 공기의 화학 양론 비해서, 그죠?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요한 거야. 공기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화학 양론 조성비라는 건 완전 연소 또는 연소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끝내주기의 공기와 이제 어떻게 보면 연료의 혼합비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가 적대. 근데 뭐가 적어야 돼? 공기량, 산소량이 적어야 되는 거야. 그치? 결국 공기량이 모자란 거예요. 산소가 모자란 거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황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옐로우 팁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꼭 수업을 듣기 전에 혼자 채워보시라고. 혼자 다 채워보시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채울 수 없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다 채울 수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여러분들 채워보시고 밑에 있는 답 한번 체크해보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비정상연소라고 공부를 했었지. 그지? 비정상연소에는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보면 이제 제가 액체 연료를 먼저 넣어놨는데 자, 그럼 액체 연료에 우리 종류가 뭐가 있는지 큰 거부터 뼈대부터 증발이 있고 분해가 있고 분무가 있죠. 그죠?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아셨죠? 항상 공부할 때. 그리고 뭐 추가로 등심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액체 가연물이 타는 게 아니고 액체가 증발을 해서 뭐가 됐을 때 기체가 됐을 때 타는 거다. 그래서 액상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으면 일단 증발한 후에 증기로 변한 후 그 증기가 누구와? 산소와 만나서 반응하는 애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열 등으로 인해 잘 보세요. 가열 등으로 인해 액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하여 연소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대부분 얘 같은 경우는 액온 자체가 인하점 이상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증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결국 얘가 쉬운 애들이에요. 증발이 쉬운 애들. 그러니까 유증기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지. 유증기가 많이 나오는 애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무슨 연소라고 얘기한다? 증발연소. 그래서 증발이 잘 되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증발이 잘 안 되는, 휘발이 잘 안 되는, 휘발성이 적은 애들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열분에 의해 어떻게 보면은 가스와 공기가 혼합을 하는 거지. 즉 열분의 반응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액온이 인하점 미만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증기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증발이 좀 안 되는 애들. 증발이 되긴 하지만 위에 있는 애보다는 조금 어려운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휘발성이 적은 애들이죠. 꼭 분해 가능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해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분해 연소. 자, 증발 연소가 있고 분해 연소가 있다. 그래서 휘발성이 큰 애는 증발 연소, 휘발성이 작은 애들은 분해 연소.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물질도 한 번씩 더 보시고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다음 가보면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액적화하여 연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뭐예요? 분무죠, 분무. 분무 연소. 그죠? 자, 그리고 등심 연소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알코올을 빨아올려 심지 표면에서 증발을 시키면서 연소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등심 연소. 알코올 램프 쪽에. 그죠?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고. 얘는 공업연료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기름을 어떻게 쏜다? 얇게, 분무기로 얇게 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소와의 화합도 좋아지고, 그죠? 연소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기체연료 연소입니다.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결합하여 열을 발생하는 과정이다. 그럼 크게 뭐가 있다? 확산. 그리고 예혼합, 폭발. 됐나요? 그럼 여기 갔을 때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하지 않고 산소의 공급을 가스 확산에 의하여 주위의 공기와 혼합 연소하는 것 그랬죠? 그럼 미리 혼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죠. 산소가 가스가 어떻게 보면 이동하면서 그때 붙는 거야. 산소가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가스 확산에 의해 공기와 붙는 거니까 확산연소죠. 확산연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스렌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체 가연물에서 확산연소에 가보면 층류 확산연소가 있고 난류 확산연소가 있다고요. 그죠? 자, 층류 확산연소는 분출 속도가 작은 곳, 열 분출 속도 또는 가스 분출 속도가 작은 곳에서 발생하고 분출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이제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화염의 길이가 더 올라가지 않고 30cm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랬지. 자, 근데 난류는 난류 확산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난류 확산 연소에서는 전이 영역에서는 화염 길이가 오히려 감소하더라. 자, 전이 영역이 뭐였어요?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요 부분. 그죠? 자, 근데 난류에서는 굴곡이 생기지만 면적이 넓어진다. 면적. 이게 옆으로 옆으로 넓어져요. 자, 근데 이 높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특이하다 그랬죠. 난류 확산 쪽에서. 그죠? 그래서 층류가 천천히 확산이 되는 거고 거기서 점점 불이 커지면 이제 난류 쪽으로 간단 말이야. 난류 확산 쪽으로. 그럼 난류 확산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화염 길이가 감소를 한대요. 전이 영역으로 왔을 때 감소를 하고 이제 일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옆으로 넓어진다라고 했어요. 옆으로 넓어진다. 자,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있다. 자, 얘가 분자인 번호 쪽에 뭐예요? 확산이 아니고 얘는 예혼합. 자, 얘 미리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층류가 있고 뭐 더 있어요? 난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층류 예혼합이 있고 난류 예혼합이 있는데 층류 예혼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층류 예혼합은 폭연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 난류 예혼합은 뭘로 발전이 될 수 있다? 폭괭. 그죠? 요거 중요하죠? 요거 두 개. 뭐 예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을 거야. 그치? 한번 볼 때 그냥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보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확산 연소보다 당연히 예혼합 연소가 훨씬 위험합니다. 빠르다. 여기 느리다. 그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폭발의 위험이 있죠. 그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가연물 중에 예를 들어 이제 폭발을 동반하는 연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폭발 연소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이제 고체 가연물 연료 연소입니다. 고체 연료의 연소. 자, 고체 연료가 용융되어 열분해가 되면 가스가 산소와 혼합하여 연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체 연료가 용융이 됐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열분해가 된 거죠. 열분해. 녹은 거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죠? 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생한 가스, 기체가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산소와 만난대요. 그래서 연소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 1번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수목금코가 나와. 수목금코. 그죠? 이런 애들.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요런 애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연소가 무슨 연소다? 표면 연소다. 표면 연소. 그죠?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휘발 성분이 없어 가연성 증기 증발이 없다.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연성 혼합기가 타서 불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불꽃이 보이지 않는 연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불꽃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불꽃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 열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 증발도 없고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자, 기본적으로 밑에 나오는 분해 연소와 비교했을 때 연소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열량도 적고 연쇄 반응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열분해 반응을 동반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요 분해 연소. 목재나 석탄, 종이, 고무, 그죠?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열분해 반응이 일으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형태다.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열량이 많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두 개를 비교해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뭐가 나와요? 증발 연소가 나오죠. 뭐 올해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 고체 가연물 연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형태로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양초나 황, 나프탈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상변화라 그랬죠. 고체 자체의 상변화. 열분해 가스가 아니고 고체 자체의 상변화로 인해 이제 불이 나는 거다. 그래서 황이나 나프탈렌은 열분해가 아니다. 열에 의해 뭐가 된다? 상변화를 일으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는 형태다. 황, 나프탈렌은. 자, 양초나 돼지기름은 가열하면 융해가 되면서 액체로 변화가 되고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가 되면서 그게 증기가 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런 애들, 특히 양초, 그죠? 황, 나프탈렌 이런 애들이 무슨 연소다? 증발 연소다. 무슨 가연물? 고체 가연물. 알고 계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질산에스테롤이나 또는 나이트로 화합물 오류죠. 오류. 그래서 가연물이 분자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자기 혼자 탈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 가연물 쪽에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보면 자결연소의 한 종류로 유염착화에 이르기까지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화염 없이 가연물 표면에서 자결하여 소극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온도가 낮거나 또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산소가 없거나,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산소가 없을 때를 더 많이 얘기하죠. 자, 이럴 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훈소. 근데 이 산소 부족하다라는 걸 낮은 산소 분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뭐가 나온다? 또 일산화탄소나 그름 이런 게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일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표면 연소, 걔도 불꽃이 없는데 훈소도 불꽃이 없긴 해요. 맞죠? 근데 훈소는 특이한 게 뭐다? 가연성 가스,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요. 산소만 넣어주면 불이 다시 날 수 있어요. 불꽃이 보일 수 있는 연소로 전이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얘는. 그지? 표면 연소와 달리. 그죠? 근데 표면 연소,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거기다가 뭐 산소를 넣든 뭘 넣든 절대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죠? 자, 그리고 훈소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꼭 한 번씩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불꽃 연소로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자, 불꽃 요무에 따른 건 불꽃 및 연쇄 반응이 있다. 불꽃 연소는 생성물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여기는 없다. 생성물에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충분할 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불완전 연소. 요거 그냥 구분이에요.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종류 정도 알고 계시라 그랬죠? 플라스틱 연소에 가보면 우리가 열 가소성이 있고 뭐가 있다? 열 경화성. 그래서 다시 형태가 변형이 되면 열 가소성. 다시 형태가 변화가 안 되면 열 경화성. 해가지고 폴리. 그죠? 폴리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 페요멜에라고 해서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다. 맞죠, 여러분들? 속속들이 이제 기억이 나죠, 조금. 하니까 내가 그치 이런 걸 했었지. 그죠? 야, 이런 걸 했었지라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아셨죠? 지금 우리가 시점이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3월에 본다라고 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연소에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연소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산소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연물이 있어야겠죠. 또 에너지 있어야겠죠. 이런 조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뭐 산소의 양에 대한 거라던가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보면 이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온도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